네, 코스피, 코스닥 현재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코스피의 지금 현재 수급 주체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이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 오늘의 마감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분주했던 시장인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업황 뉴스나 이슈 뉴스를 잘 반영시키면서도 불안한 전국 속에서 앞으로의 정책주까지 번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종목이 오랜만에 우리 논의의 대상에 섰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얘기부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짜 롱타임 노시 아니에요? 네, 정말 오랜만이긴 합니다. 그렇죠. 6개월 내에 거의 60% 넘게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렇게까지 오늘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동반되어서 수반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일 있을 IR에 대한 기대인가요? 뭐 그것도 있고 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열렸던 게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 네. 보조금 이제 61억 달러 이제 받게 되면서 그러면 마이크론이 캐파 증설을 더 본격화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 고객사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TC본도 장비의 70%가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90%가 이제 TC본도 장비를 한미 반도체에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보조금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받게 되면은 그러면 한미 반도체에 대한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거 이와 관련된 우려들이 하나둘씩 좀 해소되는 좀 측면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올해 한미 반도체가 자사주를 정말로 많이 샀고 가격대가 저 위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빠진 건 좀 맞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내일 IR 골드만삭스에서 유치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차세대 이제 TC본도 장비나 내년에 이제 아마 모든 시장들이 내년 HBM4를 볼 겁니다. HBM3보다는 정말 이 HBM4에서 누가 이 시장을 먼저 선점할 거냐. 물론 하이닉스도 한 6월 이내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6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분명 내년에 4억 개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내년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가이던스 그것도 내일 아마 한미반도체 주제로 나와 있는데 내년 빅테크 업체들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지금 이 대형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신규 주문을 어느 정도 이미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야 리드 타임으로 한 6개월이든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야 우리 HBM4 이 정도 물량이 나올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 너는 내년에 이 정도 이미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장비주들이 움직일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는 내년 가이던스의 변화. 물론 오늘 한미 반도체가 오르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즈가 솔루션즈가 빠졌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한미 반도체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출 데이터는 뭐 추후에 봐야겠지만은 일단 내년은 HBM4에 대한 대응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사들마다 조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단에서 이제 키워드는 HBM4인데 내일 이와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IR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벽에 여러분 뉴스 어제 밤이었죠? 네, 어제 밤이었습니다. 예, 마이크론 보조금 획득 뉴스와 함께 한미 반도체가 꿈틀거리는 요인은 다분했네요. 지금도 매수가 매력적일지 여러분도 나름의 판단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가 요즘 또 꿈틀꿈틀했지 않았습니까? 궁금한 건 실리콘투예요. VT한테 뺏긴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음의 기회인 거예요? 저도 진짜 요즘 화장품이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실적은 좋아지는 건 맞아요. 문제는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1분기 때 뭡니까? 거의 화장품 컨센보다 2배 이상 성장이 나오면서 1분기 때 주가가 거의 한 몇 배, 한 5배 이상 정도 올랐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리콘투야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폴란드, 네덜란드, 그리고 최근에는 영국까지 입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의 브랜드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한두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브랜드는 더 확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는 더 많아질 건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올해 1분기 때 그 이후에 4월, 5월 달 이후에 어떤 모습을 이제 기대하기는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는 뭐
이미 그 정도 기대했던 거는 이제는 이미 시장에서 다 반응하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물론 저는 4분기도 더 좋아질 거고 내년 1분기는 더 좋아지긴 할 건데 과연 여기서 시장은 와 화장품 서프라이즈다라고 해서 시장이 들어올 건지가 여보자 그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아까 물론 이제 VT도 네. 워낙 이제 확장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관망의 자세로 좀 보자는 건 맞고 실적의 우려보다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 지금 문제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관망의 의견 주셨네요. 조금 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양대시장 플러스권에서 이렇게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포인트 올라선 2442선에서 코스피 마감 대기, 그리고 코스닥 또한 675선에서 대기 중입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는 빨간불이 여전히 잘 들어오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던 기관이 오늘도 역시나 장 막판 들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엄청난 매수 물량을 더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견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유의미성을 보면 사실 개인이 장초 많이 샀을 때 외국인은 다시 또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유의미한 수급의 주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장이에요. 사실 대한민국 시장에 계속해서 더 잘 가기 위해선 이들의 수급이 과연 돌아오는가도 신뢰성 회복이라는 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달러 원 환율은 1,430원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1,434원도 돌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탄핵으로 가는 길이 결국에는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죠. 1%대 상승하면서요. 장 막판 들어서 더 한층 고점을 높였습니다. 2,442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장중 고점 라인에서 종가까지 형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14포인트 올라서면서 역시나 장중 고점 라인대까지 올라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675선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그런데 장초에 개인이 샀지만 결국에는 개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 또한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딱히 매수 우위로서 장을 마감을 지켜줬었던 적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만 기관이 그래도 줄곧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어적 수급인지 1,478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가 지켜져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만이 끌어가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그래도 선물 쪽에서도 꽤 흐름을 보였다가요. 장 막판 수급 변동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지켜줬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현재 그래도 횡보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만 원 선 나타납니다. 2차 전지단 좀 쉬어가고 삼바도 쉬어가는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이제 좀 색깔을 좀 달리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네요. 전반적으로 KB금융이 2.52% 상승 마감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지금 지지권에서 다시 한번 수급 주체가 매수세로서 힘을 보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이버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대 양봉입니다. 4.31% 상승입니다. 네이버가 현재 최근 들어서 외국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같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알테오제는 결국 30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 선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역시 색깔은 좀 달리한 측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강했었던 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18% 이상 올라서면서 다시 시총 상단에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도 강세, 그리고 리노공업도 오늘 6.16% 상승 마감 특이점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많이 내린 쪽에서 올라온 종목이 오늘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에게 긍정의 희망은 맞는지 고민하게 되네요. 최근에 물론 이제 12.3 사태 이후에 특히 연기금이 계속 매수세를 해왔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금액을 일단은 매도로 돌린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일단 내일이 선물 옵션 이제 만기이긴 그렇죠. 합니다. 결국에는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좀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외국인도 최근에 이제 한 이틀간 꾸준히 조금 순매수하면서 오늘 돌렸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대다수의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거의 저는 해소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국민의힘 관련해서 표결 10명 이상 최소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순차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저는 데이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출입 데이터도 오늘 10일치에 나왔었고, 사실 오늘 좀 사실 걱정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1월 3일 이후에 10일치라면 적어도 일주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워낙 이제 많은 외사 리포트에서도 우려했던 거는 한국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조금 저도 사실 걱정을 하긴 했었지만은, 물론 우려 속에 좀 생각보다 반도체 잘 나지만 아직은 이제 무역 수지는 적자입니다. 그만큼 수입이 아직은 많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면은 그러면 12월 통으로 이제 12월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향후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BOJ는 좀 무사히 이번 달에 무사히 넘어가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FOMC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대다수의 지금 여러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들이 내년 환율에 대한 계획들을 아마 1,400원대 위로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출 위주의 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물론 오늘 라면 수출 데이터가 또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음식료 그리고 자동차, 물론 자동차는 일단 관세에 대한 흐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책에 조금 영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이 급락 속에서 2,400까지 왔던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든 과연 어떤 섹터에 대한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왔을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중요한 향후의 좀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나야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연기금이 그렇다면 어디를 샀고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는 쪽은 어디지와 같은 메이저 수급이 어디 주목하는지를 계속해서 힌트로 잘 저희는 삼아봐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궁금한 게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크라우드웍스가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안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까지 추세를 만든다라는 게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사실상 거의 뭐 대장 아니에요? 거의 대장이죠. 네. 물론 이제 대장은 저기 서쪽에 있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날아오는 거긴 하지만은 뭐 팔런티어, 뭐 서비스나우, 그렇죠. 뭐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같은 회사들이 그만큼 수주 물량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거의 몇 조 이상의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수주를 받는 상황이고, 심지어 육군 사령부나 여기서도 많은 수주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AI 소프트웨어, 물론 이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도 수주 줍니다. 이 국책 과제이기 때문에 국책 과제를 준다는 거는 물론 어제 우리도 예산안 사건도 있었겠지만 언제든지 그 국책 과제를 그 자금을 언제든지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뭐 B2B나 B2C를 통해서 성장성을 확대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여러 이제 LLM 이제 거대 언어 모델도 하나둘씩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직 명확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지금은 단순하게 저는 이제 미국이 워낙 이제 팔런티어 등 주가들이 날아가니까 같이 덩달아 테마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케이스는 향후에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이제 팔런티어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우상향되는 흐름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는 수익성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변은 좀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트소프트가 주가 제일 빠르게 올라간 게 뭡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손잡았거든요. 저도 이게 올해 상반기 때 탐방 다녀왔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 부분 유료화가 되면 우리가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 룰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 가려면은 적어도 빅테크 업체들과 손을 잡아야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적어도 내년 1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침식하기 전까지는 AI 규제 완화에 대한 좀 테마적인 움직임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는 건 맞지만은, 물론 이제 캔디 카메라 이쪽 AI 카메라를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수익성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성이 뒷받침되면 그때 보자로 저희는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뭐 봐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예, 더 많이 말해주십시오. 네. 어떤 관심주로 보고 계세요? 참 안 오르죠. 이게 셀트리온인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3분기까지 왜 못 나왔던 이유를 이제 결국은 나왔죠. 3분기 이제 결국 진펜트랍니다.
2분기 때 FDA 그때 한 22억 받았고 3분기가 진펜테라가 60억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 대한 가이던스는 사실은 이제 안 믿으려고요. 물론 내년에 1조 정도까지 진펜테라가 팔린다 그러고 올해까지가 2,500억입니다. 이제 뭐 80억 팔렸으니까 2,500 그러면 적어도 2,400억은 어디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4분기에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사보험 공보원 등재됐으니까 4분기 때부터 숫자가 올라가는 걸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북미 시장 진출을 하고 내년에 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나 아니면 졸레어나 아일리아나 여러 5개 신제품이 판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제일 큽니다.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셀트리온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셀트리온 적어도 내년에는 바이오가 만약에 고속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셀트리온은 그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셀트리온도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라야겠네요. 일단은 박스권 대응이에요? 박스권 대응이긴 하겠지만은 네. 물론 이게 월간 데이터가 나오는 게 그 송도 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진펜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실적이 숫자로 찍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돌파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언제 1,000억이 넘느냐 그게 일단은 셀트리온의 주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의 관심주까지 잘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이후의 움직임도 더 기대하면서 볼 수 있을지 이하진 과장님과 여러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